지금 마블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KB증권 윤유림입니다. 오늘은 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 산업을 주제로 정동익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하고 있는 정동익입니다. 아니, 지난해 조선 산업이 코로나19도 그렇고 또 국제 유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걸로 되게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들었거든요. 네, 다행히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신조선가, 신규 수주 또 이런 부분들 회복 더불어서 국제 유가도 이제 상승하면서 해양 플랜트 발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실 게 신조선가, 신규 수주, 그리고 이제 해양 플랜트 발주, 요것들을 좀 중점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신규 수주부터 조금 알아볼게요. 이건 좀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작년 전 세계 조선사들의 신규 수주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2019년 대비해서 29.8% 감소한 2061만 CGT에 그쳤어요.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0월 이후에 신규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러한 회복세는 올해 1, 2월 달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전 세계 신규 수주는 지난해 대비해서 20% 증가한 2,420만 CGT에 이를 전망인데요. 특히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발주가 각각 59.3%와 22.8% 증가해서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발주가 지난해 대비 2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세계 경제 성장률과 해상 물동량을 함께 그린 건데요. 매우 유사하게 움직여 온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이 해상 물동량 증가를 이끌 것이고 이는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라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상 물동량 증가가 일어나고 따라서 이제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신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전체 조선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좀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어떤가요? 한국 조선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시장 점유율 증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2019년에는 33% 수준이었던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42%까지 증가했고요. 올해 1, 2월 달 기준으로는 52%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상황에서도 발주 여력이 있는 상대적으로 기초 체력이 양호한 선주들의 경우에는 한국조선소에 발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상황이고요. 또 발주 선종의 구성도 한국조선소에 유리한 LNG선과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규 수주가 증가하면 배 가격은 좀 오르지 않을까요? 실제로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작년 11월 달에 125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129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좀 다른 요인들도 있을까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하락 등도 신조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후판 가격과 신조선가는 장기 관점에서 추세 및 변곡점이 대체로 일치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이는 후판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시차를 두고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의 후판 가격 상승은 조선사들이 선주들한테 선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판 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배 가격을 인상하겠다. 네. 이거죠. 네. 그럼 사실 남는 게 네. 또이또이하지 않나요? 또이또이 네. 하면 다행인데 네.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기도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들이에요. 후판 가격이 톤당 10만 원 상승할 경우에 이제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에는
4.5%의 원가 부담이 증가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선주사와 조선사가 모두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4.5%의 원가 부담이 증가한 부분을 조선소가 얼마만큼을 더 부담을 하고 선주가 얼마만큼을 더 부담할 거냐는 결국은 선주와 조선사 간의 역학관계에 달려 있는데, 최근 들어서 수주가 회복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 그 회복의 정도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 인상된 거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부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를 조선사들이 비용을 조금 더 청구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환율 하락도 이 신조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율 하락도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사들은 대부분의 선박을 달러로 수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매출이나 원가는 원화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한 척의 배를 1억 달러에 수주했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환율이 1,200원이면 매출액이 1,200억 원이 되는 거지만, 환율이 1,000원이 되면 매출액이 1,000억 원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원가는 대부분 원화로 구매하다 보니까 이러한 매출액 감소는 대부분 이익 감소로 연결이 되는 구조이거든요. 따라서 조선사들은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 달러 성과를 인상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원자재 가격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러한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또다시 선주와 조선사들의 역학관계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서 오늘 이제 신조선가, 신규 수주, 그리고 이제 해양 플랜트 발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해양 플랜트, 이 시장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그림은 국제유가와 해양 플랜트 발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양 플랜트 발주는 거의 전적으로 국제유가에 의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행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급락했었던 국제유가가 최근 배럴당 65달러 수준을 회복하면서 해양 플랜트 시장도 작년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 올해 1월 달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발주한 5억 달러 규모의 가스전 플랫폼의 발주가 있었는데요. 추가로 2개에서 많으면 4개까지의 프로젝트들이 연내에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연간으로는 한 30에서 40억 달러 수준의 해양 플랜트 발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제 유가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해양 플랜트 시장도 이제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연구원님, 이 관련해서 쓰신 보고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소개해 주신다고요?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최근에 제가 썼던 자료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링크가 뜨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우리 정동익 연구원님 쓰신 자세한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아무래도 조선업종이 참 힘들었는데 좀 올해는 좀 여러모로 하루빨리 개선되는 모습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정동익 연구원님과 함께 조선산업의 최근 현황과 그리고 올해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